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한국어 실전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본 강의 이외에 업무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전편 4강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꼭 여러 번 계속 복습하고 그러면서 본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조금은 쉽게, 아니 많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천성옥 선생님입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저와 많은 강의를 같이 했으니까 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자 들어갑니다. 자, 3강에서는 업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보고서. 보고서가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보고서, 이거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회사나 윗사람에게 보고하다. 보고하다는 알리다예요. 알리다.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팔고자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에 알리는 걸 뭐라고 해요? 광고죠. 광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고는 그 회사나 어떤 조직, 거기에서 내가 한 일, 업무, 이런 것들을 그 윗사람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 이것이 보고예요. 또 학교에서는 과제물,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교수님이나 선생님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 보고서. 자, 보고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고서의 종류, 그 다음에 보고서에 필요한 항목,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양식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업무 보고서입니다. 업무 보고서 또는 업무 일지 이렇게 쓰죠. 자, 업무 일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다이어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는 걸 일기라고 하죠. 일기. 그건 뭐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뭐 일기를 써서 다 보여주는, 공유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그래서 일기는 물론 뭐 육아일기,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육아일기 이런 거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또 뭐 블로그로 뭐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일기는 나만 보는 건데 일지라는 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회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보고서를 쓰죠. 매일매일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오늘 하루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서 문서로 남겨서 보고서를 씁니다. 이것을 업무 보고서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출장, 또 뭐 밖에 나가서 근무 일을 하고 오는 건 외근, 뭐 이거에 대한 외근 보고서를 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출장 계획서, 가기 전에, 출장을 가기 전에 쓰는 건 출장 계획서, 그 다음에 출장을 다녀와서 나중에 쓰는 것은 출장 보고서입니다. 다르겠죠? 이거 before and after. 그렇죠? 하기 전, 한 후. 출장을 갈 때는 보통 뭐 국내에서 간다면 지방, 다른 지방, 지역으로 가기도 하죠.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건 외근이에요. 그러니까 출장은 하루 이상을 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숙소, 교통, 뭐 식비, 또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장 경비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계획서에 써서 상대방,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또는 회사에서 오케이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출장 계획서.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비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다음 홍보기획서, 구매기획안. 기획서라고도 하고
기획안으로 쓰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같은 거예요. 기획서, 기획안. 그 다음에 홍보는 마케팅.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광고죠, 광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이 홍보, 기획서. 네, 그 다음에 구매. 우리가 이메일 배울 때 했었죠. 구매, 기획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다죠. 물건을 사는 것. 그래서 이런 비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는 구매 기획안. 이런 걸 먼저 담당자가,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기획안을 올리면 바로 위에, 보통 내가 사원이죠. 사원이면 대리.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과장, 또 부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대표, 사장, 이렇게 쭉. 회사는 이렇게 수직입니다. 수직, 세로. 그렇죠? 그래서 구매 기획안.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네, 중요한 것만, 예, 여기에 종류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에 필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보고서에는 제목이 중요하죠. 어떤 보고서인지, 네, 뭐 출장을 다녀온 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의 보고서 제목. 그렇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내가 썼어요. 내 이름이죠. 작성자 이름. 네. 그 다음에 물론 부서명. 쓴 사람요. 네, 영업부 트엉이면은 영업부 트엉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날짜. 언제 썼는지. 날짜가 중요하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결제란이라는 건 보통, 네, 양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위쪽에 이렇게 결제, 내가 이 문서를 보았다. 그리고 오케이, 좋다.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기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이쪽이 가장 낮은 순서로 이렇게 커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사원, 내가 쓴 사람이면 가장 왼쪽에 있고 제일 끝에가, 예, 그 회사의 대표, 사장이 됩니다. 아니면 결제를 받아야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끝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제란이에요. 결제. 그래서 결제를 올리다, 결제를 뭐 드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결제를 받다. 다음 보고서 양식을 다시 한번 보죠. 양식을 실제 보면 이거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회사에서 쓰는 회사 양식이 있습니다. 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보고서, 여기는 뭐 출장 보고서, 업무 보고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고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때에 따라서는 이걸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그래서 거기에, 자, 이거 여기가 결제란이에요.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 여기에 작성한 사람 나.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통은 대리. 사원이면 대리.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예, 결제하는. 이것이 더 이렇게 많이 여러 칸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썼어요. 바로 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의 바로 윗사람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윗사람에게. 그래서 결제의 그 라인, 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 여기요. 성명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름. 양식마다 다르니까 성명 또는 이름. 이름은 고유어, 성명은 한자어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이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성명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작성자 명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좀 달라요. 한국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한자어를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성명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부서명, 영업부, 트엉. 네, 이게 작성자가 되죠. 작성자. 그 다음 작성일자, 년, 월일.
오늘 쓴 날짜예요. 내가 오늘 썼는데 어제로 하거나 내일로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작성, 만든 날짜. 그 다음에 뭐 보존 기간,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존은 언제까지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없어도 되고,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제목이죠. 제목. 여기에 뭐, 어디 출장 건, 베트남 출장 건, 이렇게, 베트남 출장 건, 이렇게 건이란, 예, 발음은 건으로 하지만 건으로 쓰셔야 돼요. 이 건은 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베트남 출장에 대한 보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이 생략은 지금 이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내용. 근데 여기에 보면 상기의 건에 대해 건이 나오죠. 건. 그래서 출장, 뭐 베트남 출장 건 하면 상기라는 건 위에서 써 있는 이 말이에요. 상기. 또 그다음에 상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기 아래 여기 썼죠. 아래와 같이 아래 내용.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서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알리는 걸 보고하다예요. 아랫사람에게는 보고하다 쓰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만 보고하다를 씁니다. 근데 아랫사람에게 보고해요? 그런 말 안 하죠. 그래서 보고합니다.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결제란 보고 내용, 부서명, 내가 근무하는 부서, 작성한 날짜, 작성자 이름, 보고서 제목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요 항목입니다. 보고서 양식에서. 네. 자, 그래서 다시 좀 크게 보이세요? 여기 결제란, 란이라는 거는 이런 이 빈 칸을 말합니다. 란. 그렇죠? 그래서 결제는 윗사람에게 올려서 확인을 받는 것. 이게 결제예요. 그래서 결제를 받다. 그 다음에 결제를 올리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이죠? 부서명과 성명이 작성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언제 썼는지. 그리고 제목. 네, 제목. 무슨 출장 건. 업무 보고 건. 뭐 이렇게 하면 상기. 위에서 쓴 이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쓴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내용만 쓰면 됩니다. 왜? 누가 썼는지 이메일 쓸 때처럼 누가 썼는지 밑에 안 써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보고서나 뭐 기획안이나 이런 거에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중요한 내용만 쓰면 됩니다. 이메일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보고서가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조금씩 모양만 바뀝니다. 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누가 썼는지, 제목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쓴 날짜, 또 결제란 반드시 필요하죠. 결제란이 밑에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항상 이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도장이나 도장을 찍는 건 날인이에요. 날인, 인 이거 이의입니다. 날인 도장 찍는 것. 그 다음 사인하는 거는 서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이것 아니면 이것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도장을 찍기도 하고 사인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서명, 사인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제 사인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자 기획안 양식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획안 양식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보통 여기에는 이제 회사 로고가 들어갑니다. 네, 비상교육의 비상.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스터 토픽, 마스터 코리안의 비상.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봤어요. 이 비상의 것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런 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획안인가, 뭐 출장 기획안인지, 구매 기획안인지, 사업 기획안인지, 뭐 프로젝트 기획안, 뭐 이렇게 그 건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네, 뭐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이 위에 있기도 하고 아까 보고서처럼 아래에 있기도 하고 여기 또 있죠. 반드시 결제라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지. 그다음에 기획안이라는 건요. 보고서하고 다르죠. 보고서는 어떤 일을 한 후에 올리는 것이 보고서예요. 기획안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것이 기획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기획하다 생각해서 계획하는 것. 저 기획안, 소속 부서 성명, 뭐 배경, 직책, 직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책,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목, 왜 하는지 뭐 이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쓰는 거예요.